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저한테 DM으로 어떤 분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냥 영상으로 말로 하는 게 좀 전달이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신 거는 본인께서 30대 중반이라고 하셨어요. 저보다 한 2살 정도 어리신 나이였는데, 본인이 그냥 전문대 시각예술, 그러니까 시각디자인과만 나오셨는데, 이거를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회화과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뭐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가 뭐 예고를 나오고, 회화과를 나오고, 그 다음에 대학원도 나오고, 회화과 박사를 따더라도 작품이 좋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사실 주변에 그런 분도 많습니다. 박사까지 땄는데 회화과 평생 그림만 그리고 회화과 석사, 학사, 박사까지 다 회화과를 땄는데 작가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 물론 활동은 하겠지만 그걸로 이제 원하는 만큼의 활동이 안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얘기의 요지는 뭐냐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작업이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뭐 공대를 나왔던, 대학을 나오지 않았던 그런 학력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과 좋은 작품이라고 하면은 그게 큰 상관은 없을 겁니다. 물론 그 와중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작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실은 뭐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그런 회화과의 학력을 땄다라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요. 또 질문을 하실 때, 그러니까 저는 학사까지만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기에 뭐 좋은 학교에 좋은 과를 나와서 굳이 대학원을 안 나와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과가 그래도 작가를 하고 작가로 잘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 과이긴 합니다. 전 최근에 후배랑 얘기하면서 알았는데 요즘 되게 유명한 유튜브 채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도 저희 과 후배더라고요. 몰랐어요. 아무튼 근데 저희 과가 되게 작가를 하는 비율이 높고 작가 활동을 잘하는 비중이 많지만 그래봤자 전체의 10%도 안 됩니다. 네, 어차피 정통 어떤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10%? 사실은 이제 더 길게 보면은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낮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학과, 시각디자인과나 아니면 디자인과 뭐 다른 과였다가 대학원을 회화과로 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대다수는 사실은 작업을 이어가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내가 그게 컴플렉스가 된다라고 하면은 따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정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대학원을 안 갔었던 이유에 대한 영상을 얘기를 했었던 것도 뭐가 더 우월하다, 뭐가 더 맞는 방향이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거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렇고. 물론 시각 디자인과만 나오고 전문대 시각 디자인과만 나오고 회화과의 정규 교육이나 그런 학력이 없다라는 거를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품을 살 때 저도 컬렉터기도 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어디 갤러리 가서 작품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서 이따가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격을 물어봤는데 가격을 아직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알면은 바로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사고 싶은 작가님 저 이름 빼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 어느 대학을 나오셨고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도 전혀 몰라요.
그냥 작품이 좋아서 사는 건데, 아무튼 그런 와중에 그 털끝 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사 점수가 동일하면은 거기서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아주 작은 사안 있죠. 뭐 나이가 조금 어리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군인을 뽑을 때 최종에서 이제 부모님까지 보는 경우도 있어요. 다 똑같은데 여기서 당락을 결정할 때 부모님이 한 분 안 계시면은 탈락.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좀 거기까지 설명하면 기니까.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최종 학력이 영향을 끼칠 수도 있겠어요. 물론 자, 시각 디자인과 학사, 회학과 석사로 되어 있으면은 사실 제가 봐도 누가 봐도 회학과 출신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가 없을 학력은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진통으로 나온 사람들도 어차피 대부분은 작가를 못한다. 네.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정말 작업이다. 그렇다고 석사를 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30대 중반이지만 사실 미술계에서 보면 늦은 나이도 아닙니다. 네, 더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나중에 석사 졸업하시고 사실 빠르면 2년 만에 따서 뭐 30대 사실 중후반이면은 석사 따는 거잖아요. 그 나이에 석사 졸업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늦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 시작하시는 것도 석사가 전혀 늦지 않았다. 근데 이제 어떠한 내가 어디다가 더 무게중심을 두느냐의 차이인 건데, 제가 그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서 조금 지향이 아니라 지향했으면 좋겠는 방향은, 일단은 대학원을 목표로 잡으면서 약간은 그 템포에 맞춰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원 입시에서 매달려서 한 다음에 뭔가 이렇게 합격을 하면 일단 좀 쉬었다가 다시 학교를 다니면은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논문 심사에 매달리다가 또 이제 그냥 일단은 석사를 졸업하는데 가 우선이 되고, 그러느라 이제 작업은 못하고, 저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학력을 위해서 작업이 뭐 이상해지는 경우도 많이 봤고, 작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럴 거면은 사실은 저는 뭐 그래도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정말 계속 내 템포대로 내 계획대로 계속 작업은 하는 거고, 거기서 그냥 석사는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작가의 스케줄이 석사의 스케줄에 맞춰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작업 스케줄에 맞춰서 가다가 석사는 뭐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박사학위는 그렇게 10년 만에 따시는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근데 내가 석사의 그 스케줄, 방학이면은 이제 방학이다 좀 쉬어야지, 그럴 거면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은 그냥 계속 하는 거고 작가 생활도 계속 하는 건데, 거기다 내가 학력이 필요하니까 그냥 석사를 다니는 거예요. 거기 선생님이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이렇게 동등한 작가 입장에서 서로 피드백을 받는,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학교 다니듯이, 그 석사 자체가 내 인생에 뭔가 가장 큰 잣대가 되면은, 사실 이제 뭐 20대 때는 모르겠는데 30대 때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제가 30대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후배를 만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좀 그냥 임시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지금 30대인데 제가 너무 그 시간이 아깝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작가를 할 거면은 지금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아니면은 임시직이 아니라 차라리 계속 할 수 있는 다른 직장을 찾아라. 그거는 지금 경력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30대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 석사를 가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학교 다녔던 그런 그 학생의 기분으로는 다니는 거는 정말 비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당장 필드에 나가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작가의 입장에서 석사를 다니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얘기를 드렸었던 그 기준들에 따라서 잘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